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속보를 보니까 홍준표랑 김태호가 컷오프가 됐네요. 근데 보니까 언년이가 지금 부산 남구의 공천이 확정이 됐네? 어머, 저는 언년이의 케이스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정말 성질은 일단 더럽고 봐야 된다. 예. 쟤를 건드리면은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쟤 하자는 대로 해주자. 저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 성격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엔 쟤 건드리면은 전 너무 피곤하다. 그냥 주자. 붓고 떨어지는 건 지 마음. 어떻게 되는 거는 나중에 보여야 될 일이고. 네, 하여튼 이 김용호 이 공관위원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련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친박과 친이의 싸움이 진짜 있거든요. 이 물밑에서. 근데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라내는 공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친이가 친박을 잘라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 친이를 이렇게 슬쩍슬쩍 잘라내면서 지라시가 싫어하는 이런 막 홍준표나 이런 잘라내면서 그러니까 이 막판에 지금 이 박근혜가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미통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저 분열하는 것보다 저기 해서 하나 되면 대박인데 거기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좀 힘 좀 합쳐주면은 더더욱 대박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친박세력도 공천 넣어달라는 거예요. 학살하지 말고. 예, 김용호는 분명히 친박과 친이의 싸움을 비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여기에 박근혜가 거의 찬물을 끼얹은 거거든. 그러니까는 황교안이 절절한 서신입니다. 의로운 결정입니다. 막 이러면서 애국심에 눈물 난다고 막 감동 과마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저는 황교안은 단 하나의 진심도 없는 사람 같아. 이 사람 보면은 그냥 고장난 추궁기 같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부글부글 할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 박근혜를 무시할 수는 없구나. 대놓고 박근혜의 이 옥중서신을 무시하는 듯한 공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영아가 딱 오늘 비례 그 대표 신청했잖아요. 혹시 박근혜한테 지가 쓰고 사인하라고 하면서 누나 나 한 번만 도와줘. 누나 한 번만 도와줘. 자작극 아니야? 이 옥중서신? 유영아의 옥중서신? 네. 이미지가 그렇게 보여졌을 뿐 사실은 얘네들의 싸움은 친박과 친이의 싸움이다. 예, 근데 박근혜는 정말 감각이 없는 게 지금 이만희의 시계 때문에 사람들이 신천지랑 핑크당이랑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막 빵빵뿅뿅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딱 옥중서신까지 딱 때려버리면 이 사람들이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박근혜는 중도층에서는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얘네들한테만 아이돌이지. 그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아이돌이고 대구 사람들한테는 아이돌이지. 하지만 안 되거든요. 진짜 전 세계한테 대한민국에 진짜 오명을 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윤석열이 박근혜 시절에 이렇게 팽당하면서 저는 마음에 칼을 품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의 그 사적인 일화들을 싹 다 끄집어내려고 할 때쯤에 저는 박근혜를 거의 반협박해서 들어가게 했다고 봐요. 너 안 들어가면 다 깐다. 예, 보면 박근혜 그 젊은 남자들이 양 나올 때부터 싹 대하고 그 다음부터 사건이 다 멈췄어요, 여러분. 박근혜의 매우 깊숙한 사적인 부분, 진짜 완전히 치부가 드러날 때쯤에 그 사건들은 다 덮이거든요. 그 관련자들도 다 덮이고. 예, 저는 거기서 일종의 딜이 있었다고 봐요. 들어가라. 여기서 더 못 볼 걸 보기 전에. 예, 저는 그 윤 춘장의 성격상 저는 그런 식으로 괴롭혔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 보면 굉장히 감정 실어서 하거든.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그 신천지 압수수색 이거 또 했거든요. 또 기각했거든요. 너무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사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사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이게 지금 수사가 들어갔을 때 신천지의 그 명단이 나오면 난리가 이제 핑크당이 난리가 날 거예요. 검찰들도 난리가 날 거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명단도 못 가게 하냐고. 계좌 압수수색을 했냐고. 이만희 집을 압수수색하냐고. 신천지 명단도 못 가게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경찰이 수사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 명부랑 기호의 자료 확인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도 분명해요. 몇천 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잖아. 역학조사가 안 되잖아. 이걸 지금 검찰이 정부한테 엿먹으라고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이 안에 이 사람이나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 다 있다라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어요. 대구 시민의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압수수색 찬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검찰이 대검이 나서갖고 막는다? 당연히 대검은 윤 춘장의 저기죠. 왜냐 윤 춘장이 압수수색은 자기한테 다 보고하라고 그랬잖아. 이건 윤 춘장의 의미거든요. 의지거든. 저는 다 연결돼 있다고 봐요.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과 정치와 검찰과 얘네들이 다 한 놈으로 하이브리드 된 동종교보가 된 집단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 이렇게 거의 친척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일본도 보면은 옛날에 그 막부 시대 때 보면은 다 서로 혼인맥과 이걸로 전부 다 연결돼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잖아. 예. 네.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이쪽 애들은 전부 그걸로 연결이 돼서 애들이 누가 적인지 그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의 이게 다 동종교보가 됐다고 봐요. 예. 네. 네, 오늘 굉장히 즐거운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밀리미터에 보면은 또 올랐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한 2%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자한당이 떨어졌지. 30% 밑으로 떨어졌지. 근데 자한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리얼미터는. 근데 어저께 지지율이 대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8%. 민주당 지지율이 45.2%. 그러니까 정말 2달 혹은 지난 여름부터 정말 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파상 공세를 했는데 진짜 국민들이 온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같이. 예, 저는 이 결과가 더더욱 상승 모드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저께 김여정 부부장의 진짜 막말 논평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마치 샘나고 질투난 여자의 그런 말 같은 그런 느낌이 전 딱 들었어요. 여자로서의 직감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거다. 예.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해보세요. 김여정 부부장의 그 논평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잖아. 우리 남녘의 동포들이 다 합쳐서 코로나 조용히 극복하고 있는 거 응원한다고. 예. 진짜 마음은 그 마음일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북한에서 이렇게 악담이 담긴 논평을 할 때 다시 한번 돌아봐요. 이 의미는 뭐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렇게 공격을 해야 종북 정권이나 친북 정권이나 북한에 퍼주는 정권이나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이렇게 욕을 해야. 그러니까는 지금 쟤네들도 맨날 중국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화제가 된 게 국회에서 정말 이 추미애 장관을 불러놓고 이 핑크당 애들이 진짜 파상공세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해도 너무하게 인신공격을 했게. 특히 장제원은 네가 왕이야? 네가 여왕이야? 검찰총장이야? 검사야? 왜 이렇게 나대? 야, 이거를 장관한테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너무 놀랐고, 네, 그 와중에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진짜 인내심이 정말 국민의 86%가 원한다. 근데 왜 이걸 못하냐? 지금 지금 생명이 위중에 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대놓고 검찰이나 윤석열을 실드를 치면서 신천지를 압수수색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 압수수색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명부 확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못하게 하면서 장관을 불러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쟤네들은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가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십 년간
신천지가 저렇게 클 수 있었던 거는 저 자한당의 선거운동에 계속해서 개입되어 오고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는 어떤 그 장소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일베도 대구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조국 사태 때도 보면 젊은 대학생들 일부들이 한 몇십 명이 나와서 여론전을 거 그걸 다 들어주거든요. 그럼 그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기자들의 그 짠듯한 그런 언론 플레이는 뭐냐라는 거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웃긴 거 하나 나왔죠. 그 전국 기자협회 사무처장인가? 여러분 그 기자협회 아닙니다. 기자협 아닙니다. 그 짝퉁? 예, 전국 기자협회 한국 기자협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조국 사태 때도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구경호가 이 사람이 신천지 장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한당에서 국가안보위원회 부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기자다, 뭐 대학생이다, 뭐 젊은 청년이다 하면서 다 나왔던 그룹들이 시민단체 같은 애들을 포함해서 얘네들이 그 신천지로부터 돈을 받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지. 그때 분명한 거는 모두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 모두 하나같이 어떤 지역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당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은 이제 핑크당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 게다가 지금 얘네들이 대구 경북을 자기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지역당인데,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신천지를 수사 못하게 하고 검찰이 맡고 있다? 정부의 이 행정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정말 대구 경북 사람들이 제대로 깨어나야 된다. 쟤네들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진짜 장지원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쟤는 진짜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그 아버지 같아. 네, 오늘 보니까는 손혜원 의원이 방송을 했는데 이제 김성애 보좌관이 비례공천이 탈락됐고 이제 김비호는 돌아왔고 그다음 김남국은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진짜 사자우를 토하면서 그 공간위에 있는 2명 저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다 이 공천을 다 물 흐려놓고 개인 감정 실어가지고 공천을 하고 있다. 진짜 가슴에 너무 참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이번 주까지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든 열린민주당이든 좀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의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몸에다 옷을 맞춰야지 옷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맞춰. 그러니까 정의당도 들어와야 되고 정의당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존의 그 생각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가장 이 민주당을 위한 거고 대통령을 위한 거고 21대 국회 이후에 국정 후반기에 가장 유리한 어떤 정치 지형인가를 우리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정의당의 모습들을 봐요. 예산 안 된대잖아. 오늘 그 이정미 의원이나 나와서 한 거 봐요. 민주당 비례 안 내면 자기들이 참석하겠다잖아. 다 먹겠다라는 얘기잖아. 입진보들의 대체로 그래요. 핑크당이나 민주당이랑 똑같거든. 누가 일당이든 상관없어. 우리 당, 우리만 저기 많으면 돼. 어쨌든 우리는 살 수 있어. 얘는 이게 되게 많아요. 정말로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되고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시대 정신에서 얘네들은 한참 멀어져 있는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하고 무슨 협상을 하냐고. 전 이게 사실은 정말 현실적이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정의당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받아줘야 되지만은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내야 된다. 저는 민주당이 빨리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경원 한마디만 할게요. 나경원이 그 이수진 판사가 동작에 이제 후보로 된 거에 대해서, 전략공천이 된 거에 대해서 화가 났어.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동작 후보를 이름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와 동작 주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강경화, 고민정, 이수진, 이용우, 최기상, 김남국 등 주말마다 민주당이 돌린 여론조사가 몇 번인지 셀 수가 없더니 끝내 동작에 연고도 없는 사람을 전략공천 내보냈습니다. 민주당이면 아무나 된다는 오만함이자 동작구 알기를 가볍게 여기는 형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네요. 우습게 보이는 걸 어쩌라고.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